자, 어느 평범한 날의 아침입니다. 당신의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합니다. 평소 같으면 5분만 더 자고 싶다며 괴로워했겠지만 화면에 뜬 알림을 보는 순간 당신의 눈은 번쩍 뜨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입니다. 자산 지원금 10억 원 입금 완료라는 문자가 선명합니다. 영의 개수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봅니다. 정확히 10억 원입니다. 꿈인가 아니면 전산 오류인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순간 당신은 전율합니다. 이미 모든 포털 사이트의 서버는 마비되었고 소셜미디어는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도, 앞집에 사는 독거노인도,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대한민국 5,100만 국민 모두의 통장에 똑같이 10억 원씩이 꽂힌 겁니다. 자,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99%의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외치며 당장 회사로 달려가 부장의 책상 위에 사표를 던질 겁니다. 아니,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꺼버릴지도 모릅니다. 부장님, 아니 당신 나 이제 안 나가니까 알아서 해 라고 외치는 그 쾌감.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옥죄었던 생계라는 사슬이 단숨에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각, 서울 강남의 오피스타운부터 전국의 산업단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 엔진이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축제이자 동시에 가장 우아하게 설계된 멸망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백화점 앞에는 10억을 들고 명품 가방을 사려는 줄이 수 킬로미터씩 이어집니다. 슈퍼카 대리점에는 계약금을 현찰로 들고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매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럭셔리 매장의 직원들도 슈퍼카를 설명해줄 딜러들도 모두 10억이 생겨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부는 상대적입니다. 모두가 부자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부자가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10억을 들고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어도 그 차를 만드는 공장 노동자, 부품을 운반하는 트럭 기사, 차를 닦는 세차원까지 모두 10억 자산가가 되어 일터에서 사라졌다면 그 10억은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이 사라진 세계의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돈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전 세계 외환 시장은 경악합니다. 갑자기 오경원이라는 막대한 원화가 달러를 사기 위해 쏟아져 나오자 원화의 가치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에 1,300원이던 환율이 1시간 만에 13,000원, 오후에는 13만 원, 자정 무렵에는 100만 원을 돌파합니다. 통장에 있는 10억 원을 달러로 바꾸려 하니 어제는 75만 달러였던 가치가 이제는 고작 1,000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한국 안에서는 억만장자인데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3일째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굶주린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환율이 1,000배가 뛰었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1,000배 올랐다는 뜻입니다. 당장 주유소 앞에 줄을 선 차들을 보십시오. 어제 리터당 1,600원 하던 휘발유가 이제 리터당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채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1억 원이 듭니다. 10억 원을 받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정부가 10억 주면 뭐해? 기름값이 1억인데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니 해외 정유사들은 한국에 기름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배를 띄워 한국까지 가져오는 동안 원화 가치가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도 멈춥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를 사올 달러가 없습니다. 도시에 불이 꺼지고 공장의 기계가 멈춥니다. 빵집에서는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 빵을 굽지 못합니다. 수입산 밀가루 한 포대 가격이 수천만 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집에서도 고기를 볼 수 없습니다. 사료값이 폭등해 국내 축산 농가들이 도축을 포기하거나 가축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농촌과 건설 현장, 공장을 지탱하던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토막나니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을 송금해봤자 고국에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들은 절망하며 짐을 쌉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며 떠나갑니다. 농촌에는 수확할 사람이 없고 건설 현장은 멈췄으며 식당 주방은 비었습니다. 한국인은 10억이 생겨서 일을 안 하려 하고 외국인은 돈값이 없어서 떠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교한 기계에서 노동이라는 부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의 가치가 매시간 떨어지니 무엇이든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는 광적인 투기붐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현금 10억은 쓰레기다. 집을 사야 한다며 전 국민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평소 20억 하던 강남의 아파트 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10억씩 다 가졌는데 내가 왜 20억에 팔아? 최소 1,000억은 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집 주인은 5천억을 부릅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데 호감한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조 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1조 원의 아파트를 판들 그 1조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외제차 한 대나 최고급 시계 몇 개뿐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들도 원자재 수입 불능과 노동력 상실로 사실상 조업 중단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10억을 받기 전부터 집을 가졌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이제 넘사벽을 넘어 다른 종족 수준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10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반면 집을 가진 이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1조 원인데 당장 마트에서 쌀 한 가마니를 살 현금이 없어 굶주립니다. 자산 가치만 높고 현금 흐름은 막힌 기괴한 빈곤이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폐 단위 변경인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합니다. 0을 3개 떼어버리는 대수술을 준비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화를 믿지 않습니다. 금, 달러,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된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대한민국은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2 IMF 사태, 아니 그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 파산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중국 등은 한국을 돕기 위한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뿌려진 5경 원을 모두 회수하거나 무효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유나 식량 지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정부는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지급했던 10억 원을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거나 화폐 개혁을 통해 가치를 소멸시킵니다. 사람들의 통장에는 다시 예전처럼 몇백, 몇천만 원의 숫자만 남게 됩니다. 한 달간의 짧고 강렬했던 10억 자산가의 꿈은 그렇게 악몽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했습니다. 환율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는 수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노동의 가치가 훼손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정부가 돈 한 번 뿌리면 끝인데 누가 성실히 일해라는 냉소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경제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는 누군가가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운전하고 누군가가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며 누군가가 식당에서 밥을 짓는 그 성실한 노동이 화폐 가치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원했던 10억 원은 사실 나만 가지고 싶었던 것이지 모두가 가지길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의 본질은 타인의 노동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모두가 부자가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전 세계의 커피 농부와 선박 기사, 로스터,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만든 기적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이 기적은 당장 내일 아침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0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의 퇴근길에는 버스가 다니고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며 마트에는 신선한 우유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줄 수 없는 진짜 경제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들어낸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식상회였습니다.